68세 강미숙 씨는 2주간의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만 계속 울렸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집 비밀번호가 왜 안 돼? 어머니, 제가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뭐? 왜? 죄송한데 당분간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미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집인데 들어오지 말라니? 그런데 며느리가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미숙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며느리의 간절한 목소리에 일주일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집에 들어간 미숙 씨는 경악했습니다. 거실에 놓인 것을 보는 순간 그녀는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미숙 씨는 서울 마포구의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결혼해서 인근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편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2주 동안 푹 쉬고 오기로 했죠. 떠나기 전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엄마 2주 동안 여행 가는데 집 좀 봐줄래? 가끔 환기도 시키고. 네, 어머니. 편히 다녀오세요. 고마워. 비밀번호 알지? 0514. 네, 알아요. 미숙 씨는 안심하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제주도에서의 2주는 행복했습니다. 친구들과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죠. 그리고 2주 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미숙 씨는 익숙한 동작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내가 잘못 눌렀나? 다시 눌렀습니다. 514점. 삐삐삐. 또 틀렸습니다. 미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이 비밀번호인데? 세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미숙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집 비밀번호가 왜 안 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니?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뭐, 왜 우리 집 비밀번호를 바꿔? 누가 허락했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당분간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미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간다고? 정말 죄송해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제발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비밀번호 알려줘. 어머니, 제발 이해해주세요. 일주일 후에 다 설명드릴게요. 며느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미숙 씨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집을 점거한 걸까? 혹시 아들 부부가 전세가 만료돼서 자기 집으로 이사 온 건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5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며느리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당분간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 씨는 다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영아, 문 열어. 내 집이야. 하지만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 좀 풀어주세요. 며느리가 바꿔놓고 안 알려줘요. 죄송하지만 세대주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미숙 씨는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비밀번호 초기화해드릴 수 있는데 안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다시 오세요. 미숙 씨는 하루 종일 자기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영이한테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발요. 미숙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니? 엄마한테 설명 좀 해라. 일주일 후에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미숙 씨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미숙 씨는 친구 집에서 일주일을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미숙 씨는 매일 자기 집 앞을 지나가며 현관문을 노려봤습니다. 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혹시 며느리가 집을 리모델링하는 걸까? 아니면 뭔가를 숨기는 걸까? 미숙 씨는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물건을 다 버리고 자기 가구를 들여놓는 건 아닐까? 혹시 집을 팔려고 준비하는 건 아닐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들어오세요.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무슨 일이었는지 먼저 설명해.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미숙 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현관 앞에서 아들이 알려준 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숙 씨는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거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소파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TV도 새 제품이었습니다. 커튼도 새 것이었고 바닥에는 새 러그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미숙 씨의 눈길을 끈 건 거실 벽이었습니다. 벽 전체가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숙 씨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 결혼식 사진,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손주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벽 한가운데에는 큰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미숙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 미숙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허락도 없이 집을 이렇게 바꿔서요. 이게 대체 무슨... 며느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실은 몇 달 전에 우연히 어머니 일기장을 봤어요. 미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일기장을 며느리가 봤다니. 환기하러 왔다가 서랍이 열려 있어서
죄송해요. 일부러 본 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오늘도 혼자 저녁을 먹었다. 이 넓은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다. 남편이 떠난 후 집이 무덤 같다. 소파도 낡았고 TV도 고장났지만 바꿀 엄두가 안 난다. 혼자 사는데 뭐 하러 새 걸 사나. 미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3개월 전에 쓴 일기였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아들이 전화했다. 바쁘다고 한다. 며느리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나는 외롭다. 집이 너무 차갑다. 며느리는 미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외로우신 줄. 제가 어머니를 멀리한 게 어머니한테 상처가 됐는지 몰랐어요. 미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편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자주 가면 부담스러우실까 봐 일부러 자제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외로우셨던 거예요. 며느리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어머니가 여행 가신 동안 집을 완전히 바꾸자고. 어머니가 외롭지 않은 집으로 만들자고. 미숙 씨는 벽의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아들한테 부탁해서 다 모았어요. 어머니 친구분들한테도 연락해서 옛날 사진 다 받았어요. 어머니의 인생이 담긴 집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며느리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소파도 새로 샀어요. 어머니가 편하게 앉으실 수 있게. TV도 큰 걸로 바꿨어요. 어머니가 드라마 보실 때 눈 편하시라고요. 며느리는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냉장고도 새 걸로 바꿨어요. 작은 거 쓰시길래. 그리고 식탁도 새로 샀어요. 저희 가족이랑 어머니랑 같이 밥 먹을 수 있게 넓은 걸로요. 미숙 씨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방을 가리켰습니다. 침대도 바꿨어요. 허리 편한 걸로. 그리고 옷장도 새로 장만했어요. 며느리는 미숙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비밀번호를 바꾼 건 이 모든 걸 준비하는 동안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깜짝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미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걸린 건 사진 모으고 액자 만들고 가구 배치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그게 제일 오래 걸렸어요. 며느리는 탁자 위에 편지 봉투를 미숙 씨에게 건넸습니다. 읽어주세요. 미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그동안 어머니를 오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만 보실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하면 혼낼 줄 알았고 자주 가면 잔소리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리를 뒀습니다. 일부러 전화를 적게 했고 방문도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그게 어머니한테 상처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일기를 보고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외로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를 혼자 두고 떠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주 올게요.
밥도 같이 먹고, 드라마도 같이 보고, 시장도 같이 가요. 어머니가 외롭지 않게 제가 곁에 있을게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며느리, 지영 올림. 미숙 씨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미숙 씨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손주 2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깜짝 선물 마음에 드세요? 아빠도 도와줬어. 가구 옮기고 사진 걸고. 손주들이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예쁘죠? 미숙 씨는 손주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다. 너무 예뻐. 그날 저녁 5식구는 새 식탁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숙 씨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은 여기서 같이 먹어요. 약속이에요. 그래, 좋아. 정말 좋아. 미숙 씨는 거실 벽의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담긴 사진들. 그리고 이제는 외롭지 않을 미래. 지영아, 네, 어머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너를 며느리로만 봐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딸처럼 대할게. 며느리는 미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죄송해요. 이제부터 자주 올게요. 매일 전화도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그날 밤 미숙 씨는 새 침대에 누워 행복했습니다. 집이 더 이상 무덤 같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정말로 며느리는 자주 왔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를 했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집에 들렀습니다. 미숙 씨는 더 이상 읽기에 외롭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지영이가 와서 같이 저녁을 만들어 먹었다. 딸이 생긴 것 같아 행복하다. 내 집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 오해는 때로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강미숙 씨와 며느리는 서로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거리를 뒀지만 그것이 오히려 외로움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통했습니다. 며느리의 깜짝 선물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 오늘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늦기 전에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